김대호 TV의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72번을 풉니다. 72번 부동산의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르고 옳은 것. 교환계약에 관련된 문제는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주 쉬운 이론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복해서 청취하시면서 시험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자, 교환계약에 관련된 이 이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의 의미죠.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자, 금전으로 반대급부가 이루어진 것을 매매계약이라고,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약정하는 것을 교환계약이라 그럽니다. 반드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 교환이죠. 자, 근데 교환은 양쪽 당사자의 서로 자산이 자, 서로 간에 동등한 가치로 합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가치가 낮을 수가 있죠. 하나의 가치가 낮은 것을 보충금을 얹어서 전체 교환계약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낮은 계약을 보충금을 얹는 것을 이것도 전체로 교환계약이라 하는 거지. 보충금을 얹었다 해서 그 보충금은 매매계약이라 하면 틀립니다. 단 그 보충금은 매매 대금에 관한 법률 조항을 준용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금전의 보충 지급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과 금전으로 보충 지급을 약정할 때는 그 금전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매매 대금에 관련된 조항을 준용한다는 거지. 이게 매매 계약이라 하면 안 돼요. 자, 시험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자, 보충금을 지급했을 때 이 보충금 지급 약정은 매매 계약으로 한다. 그러면 틀린 문장입니다. 보충금 지급과 그 자산을 같이 전체적으로 교환 계약이라 그러지. 자, 보충금 지급을 매매 계약이라 하면 안 됩니다. 단 보충금 지급에 대한 약정은 매매 대금에 관련된 조항을 준용한다. 법률 조항을 준용한다. 그러면 맞는 문장이에요. 매매 계약은 아니지만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보충금을 지급하는 거 이거는 매매 계약이다. 매매 계약은 아니지만 매매 대금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환계약도 자, 금전의 가치 위의 재산권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거지 크게 매매하고 똑같죠. 자, 그래서 금전 위의 것이기 때문에 교환입니다. 물물계약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어떤 형식이 없이 구두로도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분료식 계약입니다. 서면에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죠. 분료식 계약이고 구두로도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낙선 계약이라고 그럽니다. 야, 물건의 인도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성립하는 요물 계약이 아니에요. 자, 요물 계약은 어떤 행위가 있어야 계약이 인정되는데, 자, 매매나 또는 매매 계약이나 교환이나 임대차 계약 이런 가장 기본적인 계약은 낙선 계약이지 요물 계약이 아닙니다. 자, 요물 계약이라는 것은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 매매 계약과 교환 계약은 요물 계약이 아니라 구두로 합의로 자, 계약이 성립되는 낙선 계약입니다. 그래서 요물 계약은 계약금 계약과 현상 광고밖에 없습니다. 자,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요물 계약은 매매와 교환에서 나오면 안 돼요. 자, 요물 계약은 계약금 계약과 그다음에 현상 광고에서 나오는 계약의 유형이지. 자, 교환이라든가 매매라든가 임대차 계약은 다 분료식 계약이고 낙선 계약입니다. 그리고 대가가 서로 이전되는 거죠. 그래서 유상 계약이라고 그럽니다. 자, 유상 계약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담보 책임에 관련된 규정도 적용되는 거예요. 교환계약에서도. 그리고 서로 간의 의무를 이해하는 쌍무계약입니다. 동시행 항변권이나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교환에서도. 자, 교환계약의 크게 네 가지 법적 성질은 매매하고 똑같다. 분료식, 낙성, 유상, 쌍무계약입니다. 자, 분료식, 낙성, 유상, 쌍무계약이다. 절대 요물계약이라 하면 안 돼요. 자, 교환계약과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은 아니다. 낙성계약입니다. 낙성계약. 그리고 형식이 필요 없는 분료식 계약이다. 그리고 대가가 이전되는 유상계약이고 서로 간의 의무를 이행하는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 유상계약, 낙선계약, 분료식 계약이라는 거 반드시 놓치면 안 돼요. 자, 교환계약과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환계약에 적용되는 규정은 계약 해제권도 발생할 수 있죠. 자,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을 당연히 해제하는 겁니다. 일방이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상대방이 대신 변제했을 때 교환계약을 이제 해제할 수 있는 거죠. 자, 상대방의 보충금을 아직 받지 못했을 때도 이것도 보충금도 전체의 교환계약이기 때문에 교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교환계약은 계약 해제권도 발생하는 거고 동시행 관계가 있는 겁니다.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 당사자 원상회복 의무는 당연히 동시행 관계가 있는 거죠. 권리 이전도 동시로 이행해야 할 동시행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부담의 법률도 적용됩니다. 교환계약에서도 위험부담의 법률가 적용된다. 교환계약 체결 후에 이행 전에 일방의 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상대방의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하죠. 자기 것 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됐기 때문에 자기 건물을 줄 수 없는데 토지만 달라고 할 수는 없죠. 이런 것을 위험부담의 법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교환도 매매와 똑같이 하자담보 책임도 부담합니다. 상대방의 목적물 하자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상대방은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도 부담하고 위험부담의 법리도 인정되고 동시행 관계도 존속하고 계약 해제권도 발생한다. 매매계약도 교환계약도 매매계약과 똑같은 법률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보충금 약정이죠. 보충금 약정도 인정된다는 거. 이 보충금에 관련돼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하지만 이 보충금만 별도로 매매계약이라 하지 않습니다.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교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기 거 물건을 좀 높은 가격으로 고지해서 상대방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해서 이 높은 가격을 고지했다 해서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사기죄가 아니에요. 자기 거 자산은 항상 높게 말하는 습성이 있죠. 상대방이 그 가격에 대해서 조사해서 합의할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거지. 문물교환, 교환계약에 있어서만큼은 자기 거 자산을 높게 말했다 해서 이게 사기죄로 해당하지 않는다.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을 고지했다 해서 또는 자기 것 목적물 시가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다 해서 시가를 묵비해서 상대방에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 해서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거 불법적인 간섭이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교환계약만큼은 자기 것 자산을 높은 가격으로 고지하든가 또는 자기 것 자산의 시가를 말하지 않아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기죄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자산 가치를 정확히 판단할 의무가 있죠. 그리고 자기와 자기 것 자산과 상대방이 말한 자산을 동일시해서 교환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조사할 책임이 있는 거지. 자기 것 자산을 높게 불렀다고 해서 이건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것 자산을 정확하게 자산에 대한 가격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해당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례이죠. 교환계약에서만큼은 자기 자산을 높은 가격을 고지했다고 해서 또는 자기 자산을 시가를 묵비해서 상대방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해당하지 않는다. 사기죄로 상대방은 취소하지 못하고 상대방은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교환계약은 시가에 대한 높은 가격을 고지하든가 시가를 묵비했다고 해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다. 이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2번. 자, 부동산의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기어 당연히 교환계약은 매매하고 똑같습니다. 단 금전적 지급이 하지 않는다 뿐이죠. 그래서 교환계약은 분료식 계약이고 낙성계약이고 유상 쌍무계약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문장이죠. 유상과 쌍무계약입니다. 서로 대가가 있는 거죠. 물물교환. 그리고 양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이행해야 할 쌍무계약입니다. 그리고 구두로도 계약이 성립되는 낙성계약입니다. 요물계약이 아니에요. 절대. 그리고 교환계약은 매매와 똑같이 어떤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분료식 계약입니다. 분료식, 낙성, 유상, 쌍무계약이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니은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했답니다. 금전을 더 얹어주기로 했죠. 그러면 그 금전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매매계약은 아니지만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맞는 문장이죠.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당연히 금전이 들어와야 전체 교환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자, 금전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당연히 준용한다. 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적물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부담하죠. 자, 교환계약도 상대방의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정확한 물건을 전달해 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자, 목적물에 관한 하자 담보 책임도 부담하고 동시행 관계도 인정되고 위험 부담도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계약 해제권도 인정됩니다. 자, 교환계약도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동시행 관계도 존재한다. 다 맞는 문장입니다. 자, 니을이죠.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했답니다. 자기 자산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법 행위도 해당하지 않아요. 교환계약은 자기 거 자산을 높은 가격으로 말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높게 말할 수 있는 심정이 있죠. 자기 거 부동산은 항상. 자,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 아닙니다. 불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자, 자기 자산에 대해서 시가를 묵비했다든가 높은 가격을 말했다고 해서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사기로 인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어요. 이건 사기죄가 아닙니다. 당연히 자기 거 부동산은 높게 말할 수 있죠. 상대방이 잘 알아서 자기 거 부동산과 가격을 평가해야지 어떤 사람의 가격만 믿고 계약했다고 해서 이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환계약에서만큼은 그래요. 자, 교환계약은 시가를 묵비한다든가 자기 거 재산에 또는 가격을 높게 불렀다고 해서 이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대방은 사기로 인해서 취소할 수 없고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로 갑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시가를 묵비하여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다. 불법적인 간섭한 것이 아닙니다. 불법적인 간섭한 것이 아니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만 틀렸고 교환계약의 옳은 설명은 기억과 니은, 디귿 세 가지 조항이 맞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상, 쌍무, 분료식, 낙선계약이고 보충금을 지급했을 때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교환계약도 하자담보 책임도 부담하고 동시행 관계도 있고 유언부담 책임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 디귿이 옳은 문장으로 갑니다. 정답은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원장 직접 과외 수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 또는 회사에서의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강 및 경매 실무 강의도 가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별 무료 강의를 듣고자 하신 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상 화면 오른쪽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는 김대호 원장 전화번호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